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코리아의 강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익소각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가 나와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법인의 차입금으로 자기 주식 취득 대금을 지급했던 사례인데요. 이런 사례에서 차입금으로 자기 주식 취득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그 자기 주식 취득이 무효다, 법률 위반이다 이래서 부인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결론적으로 이 과세 처분이 취소되고 납세자가 승소한 그런 국패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차입금으로 자기 주식 취득 대금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이런 일이 종종 많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부인하고 과세가 됐다는 점에서 매우 실무상 논란이 많이 됐고요. 대법원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시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그냥 자기주식 취득의 그냥 절차에 따라 상법상 진행되는데요. 임시주주총회를 했고 이서의 결의로 자기 주식 취득을 결의했고 주주들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세 처분이 되었던 사유 중에 하나가 이 통지 시에 상법 시행령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그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를 누락한 것이 하나의 그 과세 처분의 그 사유가 됐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과세 처분의 사유는 법인의 차입금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대금을 지급했다는 그런 사유였었습니다. 그 이후 사실관계를 보면 주주들 중에 한 땡땡만이 양도 신청 기간 내에 주식 양도를 신청을 했는데 이제 이 한 땡땡이 과세 처분을 받은 납세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승인했고요. 이사회 결의로서 이를 승인했고 다음에 자기 주식 10만 주를 11억에 자기 취득을 했는데 문제는 이 양수 대금은 신용대출을 받아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신용대출을 받아 지급한 이 부분을 과세당국은 자기 주식 취득을 부인하는 그런 중요한 사유가 됐습니다. 과세당국이 법인세 경정고지를 하면서 과세를 했는데 이사회에서 결의안 사항 일부를 누락했다는 게 첫 번째 사유였고 차입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는 게 두 번째 사유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차입금으로 취득할 수 없는가? 이 부분에서 의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등법원의 판례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지를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상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자본 충실 원칙과 주주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회계 장부상 존재하는 배당 가능 이익의 금액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당 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회계 장부상 존재하는 이익 잉여금이 있다고 해서 자기 주식 취득을 그 금액 내에 살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실제로 현금으로 배당을 할 수 있느냐, 가지고 있는 현금 중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로 고등법원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차입을 해서라도 지급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배당 가능 이익에서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고등법원은 판단한 거죠. 또 뭐라고 사실관계를 설실했냐 하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다는 점과 위와 같이 대출을 이용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거는 배당 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당히 의문스러운 판례인데요.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장부상의 그런 금액인 거지 과연 현금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의미는 배당 가능 이익의 의미를 이렇게 축소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회계상의 장부에 적절하게 처리된 배당 가능 이익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작은 범위인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 금액만이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봐야 되고 그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는 배당 가능 이익의 의미를 축소하는 그런 효과를 나옵니다. 이런 해석이 과연 맞느냐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고등법원 판결까지 나왔을 때는 논란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과연 이렇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 주식은 진짜 현금이 있어야지만 그 금액을 하는 거지, 뭐 빌려서 한다든지 일시적으로 융통해서 하는 건 안 되는 거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7월 29일 날, 올해 7월 29일 날 선고됐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절차상 위반에 대해서 보면 통지하지 않은 위반은 결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 위법으로 대법원은 보지 않았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절차의 취지는 주주들에게 공평한 주식 양도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먼저 밝히고, 이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 약간의 통지상의 내용이 누락되더라도 절차상 공평한 주식 양도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보장되었으면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죠. 자, 첫 번째로 자기 주식 취득의 목적이 통지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은 뭐냐 하면 원고의 이사회에서 결의한 자기 주식 취득의 목적이 뭐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회사의 이익이 되는 거니까 굳이 이걸 통지 안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로 자기 주식 취득의 대가와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산정 방법이 법령에서 정한 비상주식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방법 자체가 뭔가 논란이 있거나 통지를 굳이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손해볼 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비상주식의 평가 방법의 상증세법상의 평가 방법에 기초한 건데, 이게 통지 안 했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양도 신청 기간은 명시를 했는데 통지하지 않은 내용이 뭐였냐면 그 주식의 대금을 지급할 기간을 통지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도 신청 기간을 명시를 했고 실제로 양도 대금을 지급한 날은 양도 신청 기간 다음 날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도 대금을 지급할 시기를 특정해서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그 사안을 누락을 했는데 각각 이유를 들어서 공평한 주식 양도의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위반에 대한 판단은 뭐 상당히 정상적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 과세관청이 또 하나 어떤 주장을 했냐면 처음부터 한 땡땡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만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나쁜 거 아니냐, 뭔가 이건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시각에서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주주들에게 모두 통지를 했기 때문에 뭐 일부를 누락한 통지라고 할지라도 침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앞에 절차적인 부분은 그냥 논리적으로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입금으로 주식 대금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것에 대한 문헌의 그 해석의 문제인 거고, 대법원 여기서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배당 가능 이익은 뭐 나머지로서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문헌적인 그런 법적인 그런 의미인 거고, 회사가 단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대법원은 결론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배당할 수 있는 한도,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어떤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거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처음에 얘기를 해줘서 고등법원의 그 판단이 틀렸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인 거지, 결론적으로 차입금으로 자기주식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도 있다라고 그냥 명시적으로 결론을 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차입금으로 자기주식 취득하면 좀 위험하다라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그런 세무사님도 계셨을 것 같은데,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밝혀졌다는 것을 한번 이번 기회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익 소각이나 이번 판례와 관련된 이런 내용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